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다음의 황제주 블랙록이 쓸어 담는 양자 컴퓨터 반도체 2주씩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양자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칩 제조부터가 다르다, 몸값이 뛰는 장비 업체들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칩은 일반 PC나 인공지능용 대비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고, 또 작동의 원리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강조되는 장비들은 노광 장비, sik각기, 증착기 등이 있고, 양자 칩 제조에는 금속 방막 증착과 전자빔 리소그래피, 산화 증착기 등의 설비가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터 시장은 앞으로 팽창하게 될 것이다. 25조에서 500조까지 팽창하게 되는데, 그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장비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관련된 장비주들, 미국에서 그리고 블랙록이 쓸어 담는 그런 장비들, 한국 장비들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KLA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1200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지난 5년 동안 40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에서 패키징 장비 하고 있고, 메모리 관련된 로직 파운드리 이런 반도체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시대의 GPU 반도체 3나노 이상의 밑에서의 공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BM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 반도체 AI 반도체가 조금 더 정밀화되면서 디자인을 굉장히 고도로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패키징 장비 그런 것들 테스트하는 장비들 하고 있는 바로 이 기업이 앞으로 양자 시대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에칭 장비, 반도체를 새기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리고 인스펙션하는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류율이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면 칩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칩의 오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일단은 2배가 이제 폭발해 버렸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을 하고 있고 25% 이상씩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패키징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양자 컴퓨터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조 아래에서 이제 블랙록을 쓸어 담고 있죠. 40조씩 이상씩 기관 투자자들이 쓸어 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뱅가드와 블랙록이 최대 주주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지난 9월달부터 이제 11월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됐고, $800에서 $1200까지 이제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 2배에서 3배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GPU나 HBM 같은 핵심적인 반도체들, 양자 컴퓨터 반도체에도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테스트 장비들, 패키징 장비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램 리서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62 정도 되고 있고, 연간 123%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증착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케이라고 하는 절연 관련된 코팅을 해주는 그런 반도체인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전자들, 초전도체 방식이나 어쨌든 그런 전자들이 이런 절연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연을 할 수 있는 플라즈마 증착 장비 5나노 공정 이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정밀한 공정 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EUV sik각 장비 같은 경우는 15나노 밑에 패터닝 할 수 있는, 반도체 새길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 패널 패키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업은 앞으로 이 정밀한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 장비 기업으로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메모리, DRAM 이런 반도체 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
레비뉴 같은 경우는 5,300억 이상이고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별히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들어오기 전 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장비 기업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증착 기술력, 저련 장비 그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의 반도체 세기는 패터닝 관련된 장비들 주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4달러 정도 이제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들의 반도체들을 갖고 와서 생산을 하는 건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전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퀀텀 PSI라는 그런 광학 반도체 기반의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체로 지어서 다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냥 설계만 하고 그다음 파운드리를 외주로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설계 방식이라면은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 뭐 초전도체 방식이나 아니면 광학 방식이나 이런 중성 원자 방식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하다. 외부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기업으로서 바라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센터, 뭐 홈 IT, 오토모티브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이제 좀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 기관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기관들이 뭐 25조씩 쓸어담고 있죠. 그래서 쓸어담고 있는 상황 가운데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투자를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대기관들도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치 투자의 방법에서는 좋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할 수 있는 또 단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뭐 3배에서 5배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적인 투자, 미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자체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한국 기업이고요. 현재 45,000원에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요새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 주의가 걸려 있습니다. 과열됐죠.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 로우 K 옥사이드 산화하는 반도체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블랙사이드 디포지션 이런 장비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램 리서치랑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CVD 장비, 뭐 드라이클린 장비, 애칭 장비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8천억 정도로 되고 이제 매출도 821억 좀 앞서 말씀드린 기업 대비해서 매출이 적기는 하지만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이런 반도체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뭐 낸드나 디램이나 아니면은 HBM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장비들, 저렴 반도체 해야 되는 것들, 전류가 누설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분명히 미래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관 수급들이 몰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블랙록이나 이런 투자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배까지도 볼 수가 있다. 왜냐? 램 리서치나 그런 아메리칸 매트리얼스 같은 그런 기업들과도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황제주로 1000% 성장 가능성 그런 황제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온큐 다음 황제주 블랙록이 쓸어담는 양자 컴퓨터 반도체 2주씩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 신생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잘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 그리고 식각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증착 장비 업체들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만 가는 게 아니라 AI 뭐 GPU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잘하는 놈이
잘할 수밖에 없고 있는 자가 더 갖게 된다라는 절대 진리가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신박한 업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오늘 특별 선정을 해서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